캐서린 아니 케이트는 64세의 은퇴한 교사로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남겨진 작은 재산으로 생활하며 여행과 요리에 관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랑했고 시끄러운 소음과 혼란을 싫어했습니다. 두 딸, 에밀리와 사라는 이미 결혼하여 런던 외곽에 살고 있었기에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조용하던 일상은 66세의 전직 은행원이었던 에드워드의 잦은 음주와 파티로 인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은퇴 후 삶을 즐기겠다며 와인과 여행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젠틀하고 품격 있어 보였지만 사실은 가부장적이고 독단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것에 쉽게 매혹되었고 특히 술에 취하면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에드워드는 자주 바에 드나들며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트는 에드워드가 52세의 소피아라는 와인 가게 여주인에게 푹 빠졌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소피아는 남편을 잃고 작은 와인 가게를 운영하며 춤과 낭만을 즐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분방하고 매혹적인 성격으로 남성들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에드워드가 소피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는 생각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들이 자신의 가정사를 알게 되는 것이 싫었기에 조용히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점점 더 소피아와의 만남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소피아와 함께 와인 파티에 참석하고 춤을 추며 점점 더 늦은 시간에 귀가했습니다. 케이트는 그럴 때마다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서글픔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케이트는 우연히 에드워드와 소피아가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에드워드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케이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케이트는 에드워드에게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소피아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트는 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담담한 척하며 에드워드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케이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텅 빈 집 안을 둘러보며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케이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이웃에 사는 데이비드가 케이트를 찾아왔습니다. 55세의 데이비드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는 조용하고 친절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종종 케이트의 블로그를 보며 그녀의 요리 실력에 감탄했고 그녀의 여행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케이트가 걱정되어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따뜻한 위로에 케이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데이비드는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케이트는 데이비드와의 대화를 통해 큰 위안을 얻었고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에밀리와 사라는 어머니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찾아가 따졌지만 에드워드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와 사라는 아버지의 이기적인 행동에 크게 실망했고 어머니에게 이혼을 권유했습니다. 케이트는 딸들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렵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에드워드에게 얽매여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에드워드가 갑자기 케이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소피아의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당분간 소피아와 함께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이트에게는 미안하다며 자신은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피아의 곁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드워드의 말을 들은 케이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케이트는 에드워드에게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케이트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케이트가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케이트에게 매달렸지만 케이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케이트는 에드워드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에드워드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케이트의 강경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이혼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결국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케이트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며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와 함께 런던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케이트에게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케이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그녀가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케이트는 데이비드 덕분에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에밀리와 사라도 어머니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이혼 후에도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고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습니다. 케이트는 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소홀했던 모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케이트는 점점 더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케이트는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케이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블로그는 더욱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강인한 여성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케이트는 템스 강변을 따라 걸으며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친구 데이비드와 사랑하는 두 딸, 에밀리와 사라가 있었고 그녀의 블로그를 통해 만난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에밀리가 케이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이트는 발걸음을 돌려 딸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케이트,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데이비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케이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요리를 해볼까요? 케이트는 데이비드, 에밀리, 사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케이트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케이트는 데이비드와 함께 템스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들은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케이트는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에드워드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천만에요, 케이트.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멋진 여성이에요. 당신의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케이트는 데이비드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케이트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데이비드, 우리 앞으로도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내요.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케이트.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할 거예요. 케이트는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케이트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런던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케이트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설레었습니다. 그녀는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그녀의 블로그는 더욱 인기를 얻었습니다. 케이트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와 함께 지역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댄스 강좌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춤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춤을 추면서 잃어버렸던 열정과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에밀리와 사라도 어머니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이혼 후에도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고,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습니다. 케이트는 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소홀했던 모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케이트는 점점 더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케이트는 템스 강변을 걷다가 우연히 에드워드를 만났습니다. 에드워드는 초췌한 모습이었고 예전에 생기 넘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케이트에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케이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에드워드,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합니다. 에드워드는 케이트의 차가운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쓸쓸히 돌아서서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케이트는 에드워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트는 다시 템스 강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케이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케이트는 여전히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와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냈고 에밀리와 사라와도 자주 만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케이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템스강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야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케이트의 손녀 릴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릴리는 에밀리의 딸로 케이트가 가장 사랑하는 손녀였습니다. 케이트는 릴리를 와라 껴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릴리, 잘 지냈어?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는요? 릴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잘 지냈지. 우리 릴리 보고 싶어서 할머니가 맛있는 쿠키 구웠는데 같이 먹을... 네, 좋아. 케이트는 릴리와 함께 직접 구운 쿠키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릴리는 케이트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케이트는 릴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릴리가 물었습니다. 케이트는 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릴리랑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또 할머니는 지금의 내 삶이 정말 좋고 할머니는 할머니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릴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릴리도 꼭 그렇게 될 거야. 릴리가 원하는 삶을 릴리가 만들어가는 거란. 케이트는 릴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릴리가 자신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릴리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케이트는 릴리와 함께 템스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들은 런던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케이트는 릴리에게 자신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릴리는 케이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할머니의 꿈은 뭐예요? 릴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꿈은 우리 릴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리고 할머니는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을 쓰고 싶어. 케이트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릴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릴리는 꼭 그렇게 될 거야. 할머니가 우리 릴리를 항상 응원할. 케이트는 릴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릴리와 함께 템스 강변을 걸으며 아름다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의 삶이 이제야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릴리와 함께,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덧 런던에도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케이트와 릴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케이트는 릴리를 재우고 자신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케이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행복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케이트는 80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데이비드와는 변함없이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사라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케이트는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릴리는 어느덧 어엿한 숙녀가 되어 케이트의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었습니다. 케이트는 여전히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을 썼고,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케이트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첩에는 젊은 시절의 케이트와 에드워드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케이트는 사진들을 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에드워드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고통과 상처의 시간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에드워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에드워드와의 이혼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저 아름다운 노을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릴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릴리는 케이트를 만나러 자주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케이트는 릴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릴리 잘 지냈어?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는요? 릴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잘 지냈지. 우리 릴리, 할머니랑 같이 템스 강변 산책할까? 네, 좋아요. 케이트는 릴리와 함께 템스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들은 런던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케이트는 릴리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릴리는 케이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셨어요? 릴리가 물었습니다. 케이트는 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할머니는 항상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할머니 곁에는 할머니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단다. 그 사람들 덕분에 할머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릴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릴리는 꼭 그렇게 될 거야. 할머니가 우리 릴리를 항상 응원할게. 케이트는 릴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릴리와 함께 템스 강변을 걸으며 아름다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의 삶이
이제야 진정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릴리와 함께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덧 런던에도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케이트와 릴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케이트는 릴리를 재우고 자신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케이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행복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영원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외전, 캐서린의 편지. 케이트는 90세 생일을 맞이한 어느 날,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80세 생일을 맞은 자신에게 10년 전에 자신이 쓴 것이었습니다. 케이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80세의 나에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너는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템스강을 바라보며 살고 있겠지? 데이비드와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기를 바라. 에밀리와 사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손녀 릴리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 70세의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어. 인생은 때로는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야. 네가 8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너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줘. 너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멋진 여성이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라. 너의 두 번째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너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테니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70세의 네가. 편지를 다 읽은 케이트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10년 전에 자신이 쓴 편지를 통해 지난 날들을 회상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케이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저녁 노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저 아름다운 노을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릴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이트는 릴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릴리 잘 지냈어?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는요? 릴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잘 지냈지. 우리 릴리, 할머니랑 같이 템스 강변 산책할까? 네, 좋아요. 케이트는 릴리와 함께 템스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들은 런던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케이트는 릴리에게 자신이 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릴리는 케이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케이트는 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리고 할머니 곁에는 할머니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머니 자신을 믿었어.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을 사랑했단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제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릴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릴리는 꼭 그렇게 될 거야. 할머니가 우리 릴리를 항상 응원할게. 케이트는 릴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릴리와 함께 템스 강변을 걸으며 아름다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의 삶이 그리고 릴리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런던에도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케이트와 릴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케이트는 릴리를 재우고 자신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케이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행복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영원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영원히 일깨워 줄 것입니다.